때는 1743년 9월 28일이었습니다. 9살 어린 소녀의 운명이 송두리째 달라진 날이었죠. 대체 9살의 홍 씨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뭔가 그 사도세자랑 결혼했잖아요. 혼인이 결정된 날? 비슷해요. 이날은요, 바로 사도세자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궁궐에서 열린 삼간택 날이었습니다. 삼간택. 왕실 사람들이 혼인할 때 그 배우자를 일정한 절차에 걸쳐 고르는 과정을 삼간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신부감? 사도세자. 네. 이때 이름난 사대부집의 여식이었던 해경궁 홍 씨도요, 간택 단자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 간택날, 해경궁 홍 씨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궁궐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해경궁 홍 씨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소곳하게 서 있는 해경궁 홍 씨 곁으로 누군가 쓱 다가왔거든요. 자, 해경궁 홍 씨 곁에 다가온 사람, 과연 누구였을까요? 사도세자. 아닙니다. 그 인물은 바로 다름 아닌 조선의 제21대 왕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였습니다. 아, 영조. 영조. 뭐. 자, 여러분들 영조가 어떤 왕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일단은 깐깐하시고. 오, 예, 맞습니다. 예민하시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엄격하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왕. 그 사람이 영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해경궁 홍 씨는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웠겠죠. 자, 그렇다면 해경궁 홍 씨를 처음 본 영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영조는요, 다행히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간택장에서 본 해경궁 홍 씨의 언행이 마음에 꼭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며느리감으로 해경궁 홍 씨를 첫눈에 콕 찍었던 거죠. 자, 삼간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744년 1월 11일. 10살이 된 해경궁 홍 씨는요, 동갑내기 남편 사도세자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자, 그렇다면 해경궁 홍 씨의 눈에 비친 동갑내기 남편 사도세자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보시죠. 세자께서는 체구도 크고 늠름하셨으며 효심이 깊고 우애가 있는 데다 총명하기까지 하셨다. 그러니까 뭐 완벽한 남자. 그렇죠. 예. 1등 신랑감. 그렇죠. 사랑 넘치는 시아버지,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남편과 함께 이제까지 삶과는 완전히 달라진 해경궁 홍 씨의 궁중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세자빈이 된 해경궁 홍 씨와 함께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진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 그 홍 씨의 가족. 아버지. 오, 그렇죠. 바로 해경궁 홍 씨의 아버지 홍봉한. 해경궁 홍 씨가 세자빈이 된 바로 그해 해경궁 홍 씨의 아버지 홍봉한도요, 정오품 관직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임무도 맡게 됩니다. 세자 시강원에서 사도세자를 가르치는 일. 오! 의외네요. 그러니까 해경궁 홍 씨의 입장에서 보면요, 친정 아버지가 남편을 교육하는 선생님이 된 겁니다. 우리 남편 옆에 우리 아빠가 있으니까 약간
든든하고. 든든하고. 그러네. 일단 남편감도 마음에 들어 했으니까 약간 꽃길을 걷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리고 설레잖아요. 그렇죠. 해경과 홍씨 마음속에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해경과 홍씨가 궁궐의 여인으로서 이른 새벽마다 꼭 챙겨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아, 이건 예은 씨가 맞춰야지. 예은 씨가 딱 봤을 때 예. 완벽한 남자와 결혼을 오. 했다. 오. 새벽에 항상 챙겨줄 게 뭘까? 오.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아, 진짜 있을 네.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제 혼인을 아직 안 했지만. 해경우 홍씨라면 네. 그 아침밥 아침밥. 챙길 것 같아요. 아하. 조반. 자, 이 새벽마다 누군가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정답. 영조를 찾아가서 인사드려요. 문안. 맞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자야죠. 3시에서 4시는 일어나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네, 왜요? 문안 네. 인사 가야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해경우 홍 씨가 새벽마다 문안 인사를 드리는 분들, 이 두 사람만이었을까요? 보시죠. 저야 무늬만 중전이지요. 주상을 오래 모신 영빈이 하시게. 주상께서는 말씀을 가려 쓰시는데 바로 영조의 후궁이었던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 이 씨입니다. 어? 몰랐어요. 어머. 네. 자, 그러니까 며느리 해경우 홍 씨가 모셔야 될 시어머니 몇 분이세요? 두 아, 분. 두 분. 그렇죠. 두 분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요? 영조가 또 이번엔 또 누굴까요? 아, 할머니. 시할머니였던 인원 왕후였습니다. 와. 해경우 홍 씨가 모셔야 될 직계시댁 어른들만 무려 몇 분이에요? 네 분. 네 분이었던 것이죠.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분을 그렇죠. 모시는 것도 그렇죠. 엄청 힘들 텐데. 10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고. 뭐 거의 뭐 엄청나게 신경이 곤두서고 가슴이 쿵당쿵당 뛰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층층시야의 시댁 어른들에게 이 문안 인사를 다니느라 10살 해경우 홍 씨는 말 그대로 정신이 쏙 빠질 지경이었겠죠. 자, 그런데 시댁 어른들께 문안 인사를 갈 때마다 해경우 홍 씨의 발을 동동동동 구르게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일까요? 직계시댁 어른들만 무려 몇 분이에요? 네 분. 네 분이었던 것이죠.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분을 그렇죠. 모시는 것도 그렇죠. 엄청 힘들 텐데. 층층시야의 시댁 어른들에게 이 문안 인사를 다니느라 10살 해경우 홍 씨는 말 그대로 정신이 쏙 빠질 지경이었겠죠. 자, 그런데 시댁 어른들께 문안 인사를 갈 때마다 해경우 홍 씨의 발을 동동동동 구르게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일까요?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마다 함께 가야 할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꼭 함께 가야 할 사람 누구겠습니까? 남편. 그렇죠. 바로 남편 사도세자. 문안 인사는요, 무조건 남편과 같이 가야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늦잠. 어떻게 뭐 게을러. 인정받는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니, 정작 내 편이어야 되는 남편이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죠. 해경우 홍 씨는요, 싫다는 남편을 어르고 달래서 겨우 끌고 문안 인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해경우 홍 씨의 기분 어떻겠습니까? 답답하죠. 남편이 안 도와주니까. 또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자고 있습니다 하기도 그렇고. 자, 해경구 홍 씨는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궁궐법도가 어찌 그리 엄했던가 싶더라. 그래도 괴로워한 적이 없었으니 내 댐댐이가 옛날 사람이라 이를 능히 감당하였던가 싶더라. 되게 어른스러웠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와. 해경구 홍 씨는요 시댁 어른들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남편은 문안 인사를 안 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해경구 홍 씨는 이런 남편을 보고요 마음 한켠에 아까 가졌던 그 완벽한 남편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